정감세에서 알려드리는 알면 혜택, 모르면 손해. 오늘은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생활 서비스 편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군인 월급 인상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강화됩니다.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해서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년에 입대한 병사가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매월 54만 원을 적립한다면 전역할 때까지 2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두 번째, 대국민 관심 사항인 유통기한이 없어지고 식품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이 시행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정말 먹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의 폐기물을 줄이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식품 구입하실 때 소비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냉장 보관하는 우유는 2031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지자체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내용입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500만 원이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 금액이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6.5%가 세액 공제됩니다. 또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평소 여행지로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1월 1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가 민간 시험을 볼 때 외출이 허용됩니다. 그동안 질병청이 정하는 시험에 한해서 외출이 허용되었고 민간 시험 목적은 외출이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국가시험 형평성과 국민의 권리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험 주최기관이 별도의 시험 응시 공간 등 방역 대책을 충실하게 마련한다면 민간 시험도 외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코로나 확진과 격리되어 있는 응시자는 타인의 전파 위험이 아주 큰 만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겠죠. 다섯 번째, 실손보험이 단체와 개인 중복으로 신청된 경우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법인 등의 단체 실손보험 계약자를 통해서만 중지 제도를 안내했기 때문에 종업원 등 일반 피보험자는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보험회사가 직접 피보험자에게 중지 제도를 안내하는 것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잘 모르고 있었던 중복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겠는데요. 여섯 번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확대됩니다. 숙박 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가 추가됩니다. 그동안 전자제품 수리할 때 괜한 오해가 생기고 그랬는데요. 추가되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17개 추가 업종을 보면요. 운송 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 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여자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이렇게 17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현금 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조회 발급,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 그리고 현금 영수증 사업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까요. 꼭 참고하세요. 일곱 번째, 2023년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1만 580원입니다. 여덟 번째, 앞으로 전국의 모든 동물병원은
병원 내부 접수 창구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데요. 진찰, 입원, 백신 접종, 전열구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진료나 수술이 다 끝난 후에 1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당황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동물병원 가시기 전에 미리 살펴보실 수도 있고 급히 동물병원에 가셨더라도 책자나 인쇄물 등 벽보를 잘 살펴보시면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가 부착돼 있을 겁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는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진료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 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내용은 2인 이상의 수의사 병원에 해당하고요. 1인 수의사 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동물 의료계와 소비자, 반려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니까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 만들 수 있겠네요. 정감세에서 알려드리는 알면 혜택, 모르면 손해. 이번 시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생활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혜택 놓치면 아깝잖아요.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